안녕하십니까, 김철호입니다. 한국사 라이벌 제8화 이순신과 원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이 되어 한국사를 학습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이 역사의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주관적 역사와 객관적 역사를 구분하는 영역이죠. 더 나아가 이 둘을 접목시키는 절충의 역사도 아울러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에 적절한 우리 역사의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번에는 짙게 깔린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규격화되어진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백의종군, 열사봉공, 성웅 등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표현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을 섬멸한 구국의 영웅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몸소 행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도 이순신 장군은 높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이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연재하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순신 장군을 신의 경지까지 추앙하는 일련의 작업은 박정희 자신을 스스로 이순신 장군과 같은 동급의 인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충사는 1966년 박정희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대규모 성역화 사업에 따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부각시키기 위해 악역으로만 정형화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원균입니다. 이순신과 원균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철저한 대립구도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수세에 빠진 조선군에게 전세 역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옥포해전에서도 전라우수사 이혁기 등과 함께 이 둘은 연합작전을 구사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으며,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한산도 대첩에서도 이순신과 함께한 원균의 공로는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생한 부산포해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발단은 여러 차례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포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원균을 모함하여 원균이 조정을 속인다. 12세밖에 안 된 아들이 군공이 있다고 보고한다 라 하니 원균이 내 아들의 나이 이미 18세에 궁마의 재주가 있다 하면서 추궁해 이순신이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과 대립은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군사에게 보다 높은 포상을 받게 하는 것은 무인에게는 지극히 통상적인 일이었고, 원균이 묵과에 먼저 합격한 선배임과 동시에 나이도 5살이나 연상이었으나 3군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은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함과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원균은 이른바 패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원균은 분명 패장이었지만 도원수 권율의 강제적 명령으로 인해 부족한 전성과 수군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된 결과라는 것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균은 무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춘 용맹한 장군이었음은 여러 사료와 정황상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은 영웅으로, 원균은 간신배 혹은 악인으로 규격하여 인식하고 있는 세간의 평가가 존재할까요? 첫째, 일각에서 나오는 북인 계열로 구분되어지는 원균을 평가절하기 위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이 선조실록에 인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원균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난중일기와 이순신의 중마고우 유성룡의 징비록 등 이순신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표적 사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이순신을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인식시키려는 박정희의 의도와 행적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역사, 그리고 이 두 관점을 절충하려는 인식 모두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만,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이분법적 사고의 강요는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 결코 올바르지 않는 시각일 것입니다.